지난 영상에서는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느낌의 채널을 운영하겠구나 하고 아마 감을 잡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있는 초등학교 사회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편에 속하는데요. 교사는 안정적인 직장인 공무원 중에서도 방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공무원으로서 주로 워라밸을 꿈꾸면서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유로운 삶을 좋아하고 자분자족하는 삶을 즐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 순간 일을 하고 있으니 굉장히 특이한 편에 속하죠. 지금 만들고 있는 유튜브 영상도 그런 과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그렇게 팍팍하게 살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아셨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제가 팍팍하게 사는 그 이유와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부를 이루고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것이냐고요?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부수입을 만드는 방법과 그 부수입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요즘 학창시절 즐겨왔던 스타크래프트 유튜브 채널을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왕년에 한가닥했던 프로게이머들이 운영하는 채널들입니다. 배틀넷에 들어가 선량한 유저들에게 여포짓을 하는 것을 보면 괜히 제가 이긴 것 같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무튼 아직도 스타를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어렸을 적 스타로 랭킹을 매겨가며 친구들과 경쟁하던 그 시절 추억이 떠올라 참 좋았습니다. 스타크래프트에서 가장 중요한 유닛은 무엇일까요? 바로 일꾼입니다. SCV, 드론, 프로브와 같이 자원을 채취하고 건물을 짓는 일꾼이죠. 그래서 이전에 스타리그를 보던 시절 리버로 상대편 일꾼을 녹인다든지 다크템플러가 적진을 우회해 일꾼부터 썰어버리는 그런 짜릿한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만큼 그 일꾼이 하는 역할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일꾼이 있어야 자원을 모을 수 있고 자원으로 다른 건물이나 유닛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왜 게임 이야기를 하시냐고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게임에서도 자원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게임에서도 자원빨이 중요한데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현실 사회에서는 자원빨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벌기 쉽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성세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본이 부족한 2030 세대, MZ 세대가 코인에 열광을 했던 것이고 코인으로 이렇게 한 방을 노리기도 하고 또 한 방에 가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죠. 이런 자본주의 시대는 그 이름처럼 그 자본이 가지고 있는 힘이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원 상태는 어떠신가요? 숨만 쉬어도 나가는 생계비를 제외하고 모을 자원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제 월급은 워낙에 적어서 와이프한테 생활비를 주고 제 용돈 조금 쓰고 이자 몇 개 나가고 나면은 결국에는 0으로 수렴합니다. 아니 0이 아니라 마이너스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허덕이는 삶을 살면서 연봉이 오르기만을 기다려야 할까요? 물론 연봉이 올라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몸값을 높이는 노력 자체가 굉장히 저는 좋은 노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연봉이 오르면 그 연봉이 오르는 시기에 따라서 물가도 같이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원을 채취할 나 이외의 일꾼을 뽑아야 합니다. 당연히 SCV 한 기가 자원을 채취하는 것보다 여러 개의 SCV가 자원을 채취하는 것이 훨씬 빠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뽑냐고요? 바로 그 시작은 N잡러가 되어서부터입니다. N잡러란 2잡러, 3잡러와 같이 직장에서 받는 임금 외에 다른 곳에서 수익을 얻는 사람을 말합니다. 과거만 하더라도 투잡을 뛴다고 하면 야, 너 정말 힘들게 사는구나 하고 안쓰럽게 바라보곤 했는데 이제는 투잡을 넘어 N잡이라니 세상 사는 난이도가 부쩍 올라간 것 같이 느껴지실 겁니다. 나는 워라밸이 중요한데 가뜩이나 피곤한데 N잡을 어떻게 해 하는 분도 반드시 N잡러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고민하는 열정을 가진 분들일 겁니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제 영상을 그런 분들에게 도달하도록 만들 테니 말이죠. 분명 여러분은 열심히 살고 있을 텐데 안타깝지만 열심히 산다고 해서 절대 부유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들이 돈을 버는 알고리즘에 도달해야만 비로소 재산이 축적되기 시작하거든요. 부자가 되는 그 비밀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세팅을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의 노력을 뛰어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엔잡러가 되면 당연히 얻는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저축할 수 있는 여유는 더욱 늘어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했지만 월급을 받아 기본 생계비를 사용하고 50만원을 저축할 수 있다면 단 50만원의 부업소득만 발생되어도 저축액을 2배로 늘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2달 걸릴 일을 한 달로 줄여주었으니 엄청난 시간을 아껴주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즉 엔잡러가 되면 내가 낭비할 많은 시간들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게 됩니다. 즉 남들보다 더욱 빠르게 돈을 모으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 인생이 좀 더 윤택하게 달라지는 그 시작점은 종잣돈 마련입니다. 소득에는 3가지 소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상사에게 닦여가며 힘들게 버는 노동소득, 사업가들이 사람을 고용해 얻는 사업소득, 그리고 자본이 만들어내는 자본소득이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인생에서 일꾼을 늘린다는 것은 이 자본소득을 갖게 될 때부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엔잡러도 좋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시간은 24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 24시간 중에 밥도 먹고 똥도 싸고 잠도 자다 보면 하루 중에 우리가 온전히 쓸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온전히 많지 않은 시간을 정말 쪼개고 쪼개서 엔잡러가 된다고 한들 24시간이라는 명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소득 상승에는 한계가 생기고 맙니다. 하지만 자본소득은 우리가 잠자고 있는 시간에도 돈을 벌어다 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월에 단돈 30만원을 자본소득으로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 30만원은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얻은 소득이기에 노동소득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소득이 내 노동소득을 추월할 때 비로소 우리는 부자가 될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남들에게 없는 엄청난 시간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본소득은 금리와 같은 거시경제 지표를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느끼는 박탈감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자산들의 가치는 폭등하고 물가는 치솟는데 월급은 그대로인 현실에서 느끼는 것일 겁니다. 아, 이래서 나는 언제 집 사나? 아, 이래서 어떻게 먹고 살지와 같은 해결 불가능한 막연한 고민거리가 생기니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결국 N4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노동소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함께 폭등했을 것입니다. 즉 내가 가진 자산의 가치가 상승했으니 미처 따라오지 못한 사람들과 나 사이에는 큰 갭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라는 것을 시작하기에 앞서 종잣돈 마련을 위한 엔잡러가 되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랍니다. 물론 투자 감각이 뒤처져서 힘들게 모은 돈 다 알려먹으면 안 되니 틈틈이 투자에 대한 공부도 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벌어 모아둔 돈을 여기저기 씨를 뿌리듯 투자를 해두다 보면 어느새 노동소득을 뛰어넘는 자본소득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이 자본소득의 진정한 무서움은 복리효과와 함께 점점 더 기하급수적으로 내 자산을 불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본이 자본을 낳고 그 자본이 또 다른 자본을 낳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내수 중에 자본이 없다면 얼른 자본을 만들어야 합니다. 엔잡러가 막연하다면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월 300만원의 부수입을 올린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나요? 당연히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뭔가 갑자기 월 300만원의 부수입을 올리라면은 너무 막연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월 300의 부수입을 안겨다 줄 수 있는 부업 수단은 그리 많지도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꽤나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거나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월 30만원짜리 부업은 어떨까요? 주변에 월 30만원 벌 수 있는 부업은 정말 많으며 그 난이도도 아주 낮은 편입니다. 초보도 따라할 만한 수준이죠. 유튜브에 부업만 검색해봐도 다양한 정보들이 나올 겁니다. 가령 수익형 블로그를 키운다든지 구매 대행 쇼핑몰을 만든다든지 간단한 물품 사입을 통해 스마트 스토어에 판매한다든지 기술을 익혀 프리랜서 일을 한다든지 유튜브가 되어 광고 수익을 얻는다든지 그 이외에도 정말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아무튼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아무거나 잡아서 월 30만원부터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월 30만원 버는 부업의 개수를 점차 늘려가면 됩니다. 여러가지 부업을 하다보면 어떤 부업은 나랑 잘 맞고 또 어떤 부업은 나랑 스타일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나랑 잘 맞는 부업의 바운더리를 키우면서 아닌 부업은 과감히 버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후죽순 키운 부업들을 하나둘 가꾸면서 가지치기를 하다보면 꽤나 많은 부수입이 발생하게 되고 저축액을 획기적으로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저축액이 늘어 종잣돈이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투자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투기와 투자를 헷갈리곤 하는데요. 안정적인 자본소득을 만들어줄 안전한 투자를 시작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에 올인하고 떡상 가자 외치는 투기 말고 말이죠.
저는 여전히 월급이 쥐꼬리만 하지만 빠르게 투자를 시작했고 투자를 통해 자산을 형성했습니다. 노동소득으로는 결코 닿을 수 없는 속도를 경험했고 자산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한번 마치는 시점이 부자가 되는 알고리즘을 탑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투자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와 제가 어떤 투자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은 기운을 얻어서 더 좋은 영상을 팍팍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